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게임과 소설을 기반으로 한 어쌔신 크리드 더 무비를 리뷰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영국, 캐러비안의 이집트, 로마, 중국을 다룬 전작들에 이어 이번 영화는 스페인 안달루시아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를 팔아넘기던 포주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집행을 당하는 주인공 칼럼 린치. 약물이 투여되자 주마등이 지나가고 깨어보니 소피아라는 이름의 낯선 여자가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기업 앱스테르고의 마드리드 지부. 고대의 신성한 유물 에덴의 선악과를 찾기 위해 이를 수호하던 선대 형제단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사람을 모아 DNA 속 기억을 통해 과거에서 유물을 찾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류의 폭력성을 제거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었지만 그들이 찾는 에덴의 사과는 자유의지를 제어하는 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었던 자들은 사람들을 조종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통제를 통해 땅을 넓히고 식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수호하던 형제단을 잡아들여 그들의 기억을 통해 인류 통제권을 가지기 위한 현대 템플 기사단이었던 앱스테르고.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던 가장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했던 주인공은 설득하기 쉬운 상대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선악과의 가장 마지막 위치를 알고 있는 아길라의 유력한 직계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헬릭스라는 휴대용 혼입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피아의 실험으로 가장 빠른 동기화를 할 수 있는 애니머스 4.3에 들어가는 주인공, 혼입 환상을 보는 강렬한 후유증과 DNA 조직의 장기적, 영구적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는 위험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종의 단체의 의회에서도 연간 30억 달러가 투자되는 사업에 관심이 끊어질 위기였으며 확실한 통제를 원하는 앱스테르고는 이 사업을 밀어붙여야 했으니까요. People no longer care about their civil liberties. They care about their standard of life. They're content to follow. 애니머스에 들어가는 주인공은 사형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새로운 신분과 남은 삶을 재건할 수 있는 돈을 얻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눈을 통해 약 700년 동안 지속된 알 안다루스 왕조의 마지막 해 1492년 마지막 왕자를 구하기 위해 스페인의 형제단 아길라에게 혼입하는 주인공 나스르 술탄의 시대가 저물고 템플 연합군의 지배와 마녀 재판에서 린치와 암살자 아길라는 과거와 현대에서 숨겨진 선악과를 수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쌔신 크리드는 스노우타운과 2021년 칸 영화제에서 모습을 비춘 영화 니트람의 저스틴 커젤이 감독했고 마이클 패스벤더와 마리온 코티아르, 브랜던 글리슨, 제러미 아이언스, 아리안느 라베드 등 초우화 제작진과 출연진이 총출동한 작품입니다. 현실의 시점에서는 인물들 간의 묘한 긴장감을 조성하지만 암살자 아길라와 동기화한 후 화려한 파쿠르로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을 오가며 끊김없는 시원한 롱테이크 액션을 선보이는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로 다소 무겁고 난해한 게임과 소설의 서사를 벗고 이야기 전개로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목적을 향하는 아주 많이 직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세비야의 마녀 사냥터와 집터에서 아람브라 궁전에 이르기까지 배경의 이동도 아주 빠른 편입니다. 동기화를 하면 거의 대사가 없을 정도니까요. 간단한 몇 마디 후 상황을 벗어나고 바로 액션씬입니다. 영화 어쌔신 크리드는 원작을 몰라도 충분히 감상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완성도를 높여주며 알파카는 원작을 알아야만 볼 수 있는 영화는 영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의 이야기를 깨지 않고 다른 미디어에서는 다루지 않는 중요한 시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게임과 영화는 서로가 가진 이야기의 공백을 상호 보완한다는 점도 어쌔신 크리드 매니아로서 매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화의 극 후반부가 되면 그 빠른 액션과 전개를 서스펜스하던 현실 세계로 가져와 조금 급하게 터뜨린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원래는 후속편을 예정하고 만든 작품이라 이렇게 힘이 과한 전개로 마무리 지은 것 같지만 결국 2편의 출시가 무산되면서 이 후반부가 갑작스러운 파티처럼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후속을 염두하고 마무리한 후 성적을 보고 후속을 내지 않는 풍속은 반지의 제왕 이후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으면 하기도 하고요.
다행히 넷플릭스에서 기묘한 이야기 등을 이어갈 대표 TV 시리즈로 제작 중이라고 하니 이후의 이야기를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 현대판의 주인공을 하나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각 미디어에서 강력한 마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명도 빌드업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쌔신 크리드 더 무비에서 볼 수 있는 스페인 그라나다의 역사적 배경과 인문적 이야기 등을 다룰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Ferraille